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를 둘러싼 판도가 어떻게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왜 이대호가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논쟁이 아니라 야구가 살아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싸움은 오랫동안 국내 법정과 방송 편성표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원 판단, 저작권 논리, 그리고 같은 이름과 같은 시즌을 막아세우는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꽃야구가 사실상 멈춰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면 그 판단은 너무 방송 중심적이었습니다. 판은 꺼진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이었고, 그 방향은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이대호. 그가 어디로 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지금이었느냐입니다. 중심 브라더스가 스프링 캠프 기간 임시 타격 코치로 이대호를 영입했다는 사실이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순간, 불꽃야구가 가진 레전드 네트워크는 추상이 아니라 현실의 문서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아닌 구단, 포맷이 아닌 캠프, 회차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잠시만 멈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대호의 대만행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브랜드가 묶이면 현장으로 간다. 연속 회차가 막히면 연속 인물로 간다. 방송 포맷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대신 야구가 원래 강했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레전드가 후배를 붙잡고 캠프에서 기술을 전수하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서사가 되는 방식. 이건 오해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이 감정적인 탈출이 아니라 계산된 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임시 코치라는 포지션은 장기 계약도 아니고 공식 지도자 선언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식에 가장 덜 묶인, 가장 자유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현장에 들어가 선수들과 직접 부딪히고 야구의 리듬을 몸으로 기억하는 역할. 이대호는 그 역할을 통해 불꽃야구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불꽃야구 시즌의 질문은 바뀝니다. 언제 방송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이대호라는 점에서 판도가 바뀌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왜 하필 대만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대만이라는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대만 프로야구는 아시아 야구권에서 미디어 노출과 콘텐츠 활용에 가장 개방적인 리그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스프링 캠프와 훈련 과정, 코칭 장면이 비교적 자유롭게 공개되고 유튜브와 SNS 기반 2차 콘텐츠 생산도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송이라는 관문이 막힌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대호가 그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은 불꽃야구 진영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방송 편성표가 아니라 현장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다는 선택, 그리고 그 현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대만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코치 경험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 구조 자체를 옮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카메라가 따라가지 못하면 현장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전환한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대호 개인의 커리어 확장이 아닙니다. 불꽃야구가 의존해왔던 핵심 자산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 자산은 방송 포맷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현장의 서사였습니다. 레전드가 후배를 지도하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성장이 기록되는 구조. 이 구조는 방송이 없어도 성립하고 오히려 현장에 가까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대만 스프링 캠프는 그 실험을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대입니다. 시즌 준비라는 명확한 목적, 외부 노출에 대한 관용적인 문화, 그리고 국제 팬층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대호의 임시 코치 합류는 이 모든 조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파장은 단순한 뉴스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선택을 기점으로 불꽃야구는 더 이상 국내 예능의 연장선에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 야구 프로젝트라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대호 혼자가 아니라 여러 레전드가 각자의 현장에서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때 불꽃야구는 어떤 모습으로 확장될 것인가? 이 지점에서 그림은 개인의 이동을 넘어 네트워크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대호의 대만행을 단독 사건으로 보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이 움직임을 김성근 감독을 축으로 한 레전드 라인 전체와 함께 놓고 보면 방향성은 훨씬 분명해집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야구의 연결망 속에서 레전드들이 각자의 위치로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오랫동안 한국 야구를 넘어 일본과 중국까지 관통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감독을 넘어 시스템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구대성이 중국으로 향하고 이대호가 대만 캠프에 합류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드러납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진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야구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역할 분담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중국에서, 누군가는 대만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국내에서 후배 세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확장성입니다. 불꽃야구가 예능으로 존재할 때 레전드들은 캐릭터였지만 현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기능이 됩니다. 타격을 가르치고, 투구를 조율하고, 경기 흐름을 읽는 역할. 이 기능들이 서로 다른 리그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진화합니다. 방송은 회차로 끊기지만 네트워크는 끊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대호의 위치는 상징적입니다. 그는 단순한 레전드 출연자가 아니라 야구 예능과 실제 야구 현장을 연결해온 매개체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대만 스프링 캠프에서 배트를 잡고 후배들을 지도하는 장면은 불꽃야구가 무엇을 지향해 왔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웃음이나 연출이 아니라 기술과 경험, 그리고 전술하는 본질입니다. 이제 불꽃야구를 구성하던 요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조립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껍질은 벗겨졌지만 그 안에 있던 핵심은 더 넓은 공간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한 불꽃야구는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하나의 무대에 묶이지 않는 형태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런 확장이 가장 불편한 쪽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확장이 가장 불편한 쪽은 결국 JTBC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존의 싸움은 방송 콘텐츠를 둘러싼 것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방송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단은 같은 이름, 같은 시즌, 같은 구조를 차단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어디까지나 화면 안의 콘텐츠에 대한 것이었지 사람의 이동과 선택까지 묶어두는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이 간극을 가장 먼저 파고든 인물이 바로 이대호입니다. 그의 대만행은 불꽃야구를 다시 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틀 밖으로 나가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방송이 막히면 현장으로 간다. 공개유통이 리스크가 되면 공개되지 않아도 성립하는 구조로 간다. 이 단순한 전환은 JTBC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통제할 수 있어도 현장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만 프로야구의 환경은 이 전략을 더욱 강화합니다. 훈련과 캠프, 코칭 장면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공유되는 문화 속에서 이대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콘텐츠가 됩니다. 공식 방송이 없어도 팬들은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흐름을 느낍니다. 이 순간부터 팬들의 기준은 시청률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이동합니다. 누가 야구를 계속하게 만드는가, 누가 현장에 남아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면 JTBC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최강야구는 여전히 방송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입니다. 같은 무대, 같은 포맷, 같은 링 안에서 경쟁하는 동안 불꽃야구 진영은 아예 링을 옮겨버렸습니다. 한쪽이 스튜디오와 경기장을 오가는 동안 다른 한쪽은 야구가 실제로 흘러가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흐름은 더 이상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JTBC가 수세에 몰렸다는 표현은 감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싸움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를 멈췄다고 생각한 순간 불꽃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의 출발점에 이데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싸움이 단순한 출연자 이동이나 해외 코치 뉴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흐름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즌의 본편으로 이어질 것인가? 점호비기 이 흐름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움직임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가 반복적으로 언급해온 해외 채널의 확대, 김성근 감독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 중국, 대만 라인의 연결, 그리고 이대호의 캠프 합류까지. 각각 따로 보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구조가 떠오릅니다. 시즌2는 더 이상 방송 회차의 연장이 아니라 국제 프로젝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JTBC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그림입니다. 최강야구는 본질적으로 국내 리그 레전드의 향수와 스튜디오 중심의 구성에 기반한 포맷입니다. 반면 불꽃야구가 해외 캠프와 국제리그, 그리고 레전드 코칭 네트워크로 확장된다면 두 프로그램은 더 이상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시청률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비교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한쪽은 여전히 편성표 안에 머물고 다른 한쪽은 야구가 실제로 흘러가는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팬들의 인식입니다. 팬들이 열광하는 지점은 누가 법적으로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야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감각, 레전드들이 여전히 현장에 있고 후배들이 그 아래에서 배우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대호가 타격 케이지에서 후배를 붙잡고 김성근 감독이 여전히 현장을 지키며 선수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도전하는 모습. 이 서사는 어떤 방송사의 편성 전략보다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결국 지금의 싸움은 방송사 대 제작사의 대결이 아닙니다. 플랫폼 대 생태계의 싸움입니다. JTBC는 여전히 플랫폼을 쥐고 있지만 불꽃야구 진영은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 압력이 클수록 다른 방향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이대호의 대만행은 그 생태계가 이미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으로 향합니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불꽃야구가 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예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시아 야구를 관통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제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판도가 바뀌었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국내 법정과 방송 편성표 안에서만 흔들리던 전선이 어느 순간 해외 현장으로 이동했고 그 중심에 이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연자가 아니라 상징이었고 예능과 실제 야구를 연결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대만 프로야구 스프링캠프에서 임시 코치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장면은 불꽃야구의 정체성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이대호의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확장이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팬들에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송이 막히면 현장으로 가고 포맷이 차단되면 사람으로 이어간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는 불꽃야구가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불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경험, 그리고 전수의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JTBC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은 여전히 장악하고 있지만 플랫폼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생태계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률 숫자는 관리할 수 있어도 레전드들의 이동 경로와 선택, 그리고 팬들의 감각까지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대호가 대만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공개되는 순간 팬들은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야구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싸움은 승패를 가르는 재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있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한쪽은 여전히 방송 안에서 답을 찾고 있고 다른 한쪽은 국경을 넘는 현장에서 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은 더 이상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게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불꽃야구가 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예능이라는 틀로만 바라보게 될까요? 아니면 아시아 야구를 관통하는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대호의 대만행은 그 질문에 대한 첫 장면이었고 동시에 판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냉정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꽃 야구를 둘러싼 논쟁이 이렇게까지 확장된 이유는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가 멈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소비한 것은 예능 포맷이 아니라 야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야구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현장에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대호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기록으로만 남는 레전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야구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배트 스피드나 홈런 숫자가 아니라 타석에 서는 법을 몸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물이 방송이 아닌 캠프에서 후배를 붙잡고 있는 모습은 불꽃 야구가 지향해왔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동시에 하나의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완성된 서사와 흙냄새가 남아있는 현장의 서사. 전자는 편집과 연출로 정리되지만 후자는 시간과 반복으로 쌓입니다. 불꽃 야구가 후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단기적인 노출보다 장기적인 지속을 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팬들의 반응을 보면 이 흐름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팬들은 법원의 판단문을 곱씹기보다 레전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봅니다. 누가 야구를 떠났는지가 아니라 누가 여전히 야구 안에 남아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대호가 대만에서, 김성근 감독이 또 다른 현장에서, 그리고 선수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도전하는 모습은 하나의 메시지를 만듭니다. 야구는 멈추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 야구의 미래는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느냐, 어떤 이름을 쓰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생태계가 유지되느냐입니다. 생태계는 한번 형성되면 형태를 바꿀 수는 있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송이 사라져도 현장이 남고 현장이 남아있으면 이야기는 다시 만들어집니다. 불꽃 야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 순환구조입니다. 결국 이대호의 대만행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불꽃이 어디에서 다시 타오를 것인지를 보여준 첫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야구를 계속하게 만드는 쪽이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판도는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몰락이나 공백이 아니라 이동의 과정입니다. 불꽃 야구는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중심에 이대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에 뿌리내린 이야기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판이 바뀌었다는 말은 그래서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판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